안녕하세요. 홍정기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조금 더 오피셜하다고 하죠. 공식적으로 홍정기 TV의 퀄리티를 좀 올려서 우리 강북삼성병원의 오영석 교수님과 피에트의 민은주 대표님 모시고 데이터 기반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운동을 제공할 때 있어서 어떤 데이터들 가지고 우리가 그런 운동을 제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데이터들의 중요성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데이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시리즈로 스포츠 쪽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해왔는가에 대한 도구를 제가 오늘 소개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스포츠의 이 퍼포먼스를 올리는 그런 과정, 이것을 좀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 해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한참 스포츠 의학, 운동 과학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전문가들에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도태되지 않는 운동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때가 벌써 지금 2000년도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계속해서 대체되지 않는 운동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했을 때 오브젝티브 데이터를, 즉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사람들을 운동시키는 사람이 귀하게 여겨질 것이다. 이게 이제 2000년 초반부터 미국에서 불었던 바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서 데이터를 어떻게 하라고, 100m 초시계 가지고 재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번 월드컵을 통해서 황희찬 선수가 골 세레모니 할 때 여러분 이런 이 베스트를, 유니폼을 딱 벗으니까 이런 안에 있는 속옷처럼 이런 베스트를 입고 나 잘났지? 라고 하면서 세레모니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그 뒤에 이런 홈이 있어서요, 여기에 황희찬 선수는 사실 이러한 디바이스라고 하죠. 요거를 우리가 IMU 유닛이라고 하는데요, Inertial Measurement 유닛이라고 합니다. 황희찬 선수의 유니폼 속에 있었던 이 베스트에 이 유닛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황희찬 선수는 이 베스트를 입고 계속 뛰면서 이 유닛이 얼마큼 뛰었는지, 어느 정도로 가속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는지, 점프를 얼마큼 했는지, 얼마큼의 힘을 썼는지, 이 모든 것들이 이 유닛 하나로 측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팀의 전력을 분석하는 사람은 이 데이터를 계속 동시간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저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스포츠에서도 그냥 유단자 코치님에게 찾아가서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우면 네가 금메달을 딸 수 있어, 니네 팀이 우승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시장에서 이제 선수들이 어떠한 퍼포먼스를 하든 간에 이러한 디바이스, 한 50g 정도밖에 되지 않는 디바이스가 유니폼에 탑재되게 되면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점프를 하든 간에 다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 잡아내는 능력을 갖고 있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 디바이스가 선수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얼마나 향상됐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 그리고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이런 디바이스들이 하나하나 개발되면서 어떤 팀에서만 쓰더라, EPL에서만 쓰더라, 이런 얘기가 소문이 돌곤 했는데요. 지금은 저희 한국의 K리그라고 프로축구 리그에서는 전체 팀이 밑에 있는 마이너리그까지 이러한 디바이스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포츠 분야에서 이러한 디바이스들을 사용해서 어떠한 데이터가 측정이 되고 그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다음 시리즈에서 건강 운동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 데이터들이 활용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위무라고 하는 IMU 유닛은 실내와 실외에서 착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베스트, 조끼를 입고 이 IMU 유닛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실내에서는 어떤 것들을 측정하는가 봤더니 이것이 우리 몸의 정렬 상태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서 있는지, 삐뚤게 서 있는지, 바르게 서 있는지 알려줄 수 있고요. 계단을 올라가거나 또는 무릎을 구부리게 될 때 무릎이 요 시상면이라고 하는 이면, 이마면이라고 하는 이면, 가로면이라고 하는 이면에서 3축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 세 개의 축에서 어느 정도로 움직였는가를 얘가 측정해 줍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선수가
제대로 된 관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이 스쿼트 동작에서 어느 정도 구부려지는 거, 요게 비대칭돼 있냐 대칭돼 있냐를 얘가 5번 스쿼트를 하든지 10번 스쿼트를 하든지 그 데이터를 통해서 오른쪽이 부상이 있기 때문에 덜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on time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 어저께 이렇게 안 움직였는데 오늘 이상하게 움직이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가서 혹시 오른쪽 무릎이 불안하게 느껴져? 그러면 얘를 무릎에다가 찼다면 무릎을 차고 움직인 그 순간 안에 어느 정도 불안한지 제대로 된 상태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은 센서 기반의 이 유닛이 선수들의 몸 상태를 확인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선수가 이것으로 무릎에서 어느 정도의 기능이 나오는지 그리고 비정상적인 기능이 나오는지를 파악했다면 재활 운동을 주고 한 3, 4주 후에 이 유닛을 그대로 스트랩에 걸어서 여기다가 채워서 다시 스쿼트를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또 향상됐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실내에서 이것을 측정할 때는 우리 선수가 주로 사용하는 관절의 각도가 그리고 그 각도를 낼 때 얼마나 정상적으로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을 측정해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IMU 센서가 실내에서 활용되는 그 예를 보여드린 건데요. 예전에는 그러면 교수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10대의 카메라를 저와 같이 이 스튜디오의 가장 높은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서요. 카메라가 인식할 수 있게끔 마커라고 하는 것들을 각 관절에 많게는 20개에서 30개 정도를 다 정교하게 부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 선수의 무릎 움직임을 보려고 그러면 준비하는 데만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진행되고요. 이제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실내에서 카메라가 있고 제한된 구역이다 보니까 선수는 필드에서 뛰는 것처럼 스피드를 못 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세팅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니까 현장에서 뛰는 그 모습을 제대로 구현하기는 힘듭니다.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것을 그대로 채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코치 감독님이 내 무릎이 얼마나 안정되게 움직이는지를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또 어떨 때 사용되냐면요. 실내에서 측정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무릎이 움직여지는 것을 파악했다면 트레드밀 위에서 계속 뛰게 될 때 얘가 어느 정도 움직였는지를 보면서 안정되게 스쿼트 동작을 했는지 트레드밀 위에서 뛸 때도 안정되게 나오는지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구실에서 했던 그 패턴을 그냥 차기만 하면 제한 없이 배터리가 남아있는 한 그 사람의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스트를 제가 오늘 속옷으로 얘를 입고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고 종로 3가부터 1가까지 제가 뛰어갔다 그러면 밖에서는 얘가 가속과 감속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뛸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면을 닿았던 밑에 땅을 때릴 때 시간을 얼마나 들였는지 얼마나의 힘을 썼는지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스트랩을 활용해서 이것을 잘 연결하면 이 심박수뿐만이 아니라 산소 포화도까지 측정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병원에 가면 여기다 딱 꽂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80 밑으로 내려가면 삐삑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 포화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디바이스를 착용하고 이 디바이스를 착용하면 관절, 근육계 또는 신경계, 심폐계까지 모든 기능이 사실 전문가들에게 완전히 노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선수가 전반전에 감속했던 능력, 가속했던 능력이 얼마나 후반전에 떨어지는지를 보고 야, 제 맛이 갔다. 선수 교체. 이것도 요거로 측정하는 겁니다. 전반전에서 10m 떴던 속도와 후반전 20분에 10m 뛰는 속도가 이 우리 진영에서 또는 상대팀 진영에서 뛰는 속도가 다르다 그러면
야, 너 괜찮아? 그랬을 때 지금 속도는 한 30% 느리게 뛰고 있는 애를 경기에다가 계속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선수가 맡은 선수를 책임지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럼 부지런히 이 생체 데이터를 보고, 야, 오늘 우리 재훈이 맛이 갔다. 더 이상 빠르게 못 뛰네. 교체해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잘 뛰고 있는 것 같은데도 선수가 교체되는 이유가, 그냥 내가 봤을 때 감독님은 아주 세밀한 눈이 있어서, 야, 쟤 못 뛰는데 이것도 되겠지만 요 데이터가 1초에 3.4m로 뛰었는데 후반전 들어와서 2.3m 밖에 못 뛰네. 얘 체력이 방전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요것들을 빼주는 겁니다. 자, 경기에서 이렇게 쓰이지만 여러분, 제가 만약에 FC 서울이나 또는 제주 FC의 체력을 담당하는 전문가라고 그러면 비시즌 때 최초의 트레이닝이 시작되는 시점에 선수들에게 이것을 채워서 저희가 100m도 달리게 할 수 있고 또는 1000m도 달리게 할 수 있고 제자리에서 점프도 뛰게 할 수 있고 스쿼트를 깊게 앉았다 올라오게 될 때 동작 데이터와 근력 데이터와 파워 데이터와 감속, 가속 데이터 거기다가 1000m를 뛸 때 심박 데이터 언제부터 1000m에 언제부터 심박이 갑자기 뛰게 됐는가 그리고 산소 포화도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고요. 8주 동안의 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되면서 트레이닝 중간인 4주차 때 어느 정도의 체력 향상이 일어났는지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구단이 이것을 하나만 구매한 게 아니라 저희들의 30명 선수에게 동일하게 이것을 입히기 때문에 그 30명의 선수의 그 시작되는 시점의 데이터와 4주의 데이터, 8주의 데이터를 쭉 살펴보면서 트레이닝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한눈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시작돼서 시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시즌이 시작됐을 때 포지션별로 누가 체력이 근력이 제일 좋은지 근기능이 제일 좋은지 심폐능력이 제일 좋은지 가속은 누가 좋은지 감속은 누가 좋은지 그 선수에 대한 모든 체력 프로파일이 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측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유럽 축구 많이 보십니까? 유럽 축구에서는 이 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연봉을 계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측정 데이터가 아주 유명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시즌이 시작되기 전 트레이닝 캠프에서 이 데이터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단주가 약간 눈여겨봤다가 트레이닝 캠프가 딱 끝났을 때 야, 메시 데이터 갖고 와봐 했을 때 유의하게 향상이 돼서 80게임이면 80게임, 60게임이면 60게임을 뛸 수 있는 체력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 구단의 같은 포지션에 연봉은 작지만 신인 선수만큼 체력이 안 됐어요. 8주가 끝난 다음에 그 체력이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그래 놓고서 사실은 해고하거나 방출하기는 뭐해서 그냥 시즌을 진행하게 해봤더니 아이고 이거 시즌 한 4개월 5개월 가는 동안에 부상당해서 못 뛴 게임이 15게임이에요. 근데 벤치에 이런 선수들이 앉아있게 되면 연봉이 워낙 높기 때문에 벤치에 앉아서 구단주로서는 1억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1억이 그냥 나가는데 이 유명 선수가 안 뛴다고 관중도 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구단의 입장에서는 야 이게 그냥 유명 선수라고 우리가 받아서 큰 금액으로 계약했는데 얘가 어떻게 진짜 체력 관리를 하고 있는지 우리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데이터를 쌓는 게 이미 선진국에서는 10여 년 전, 20년 전부터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로 피지컬 코치라는 사람들을 길러내서 데이터에 기반한 트레이닝을 짜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성용 선수가 저한테 얘기하는데 매해마다 뭔가 피지컬 코치들이 이런 걸 갖고 와서 자기들을 측정했대.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축구 트레이닝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트레이닝 방법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스위스의 FIFA에 다녀왔습니다. FIFA에 저희 한국 기술로 만든 요 GPS 센서와 IMU 센서를 승인받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그 자리에 다녀왔는데요. 우리나라 팀은 이 데이터를 다 갖고 각자 팀 안에서 전문가에 의해서
우리 팀만 좋아지게끔 이렇게 운동도 주고 분석도 합니다. 제가 놀랐던 거는 독일 리그가 있잖아요. 독일 리그는 이 데이터를 리그가 다 관리합니다. 리그가 다 관리해서 전체적인 선수들에게 필요한 운동들 그리고 코칭 컨텐츠를 리그가 함께 분석하고 각 구단에다가 어떠한 특성이 있었는지를 다 제공한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이게 상대방이 적수이기 때문에 감추고 우리만 알아야 되는데 리그 오피스에서 전체를 지금 다 준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할까요? 리그의 경쟁성을 올리기 위해서,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각 구단이 다치지 않고 제대로 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전술도 잘 짜고 체력 관리도 잘 하라고 아예 리그의 센터에서 모든 팀의 이 데이터를 공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어느 팀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런 것도 보고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센서 기반의 스포츠 트레이닝, 스포츠 선수 관리 또는 그들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사실 이제 특정한 센서 기술을 가지고 스포츠 퍼포먼스를 어떻게 향상시키느냐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 기술이 이제 건강, 즉 헬스케어 분야에까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헬스케어 분야에서 이러한 기술로 어떻게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고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이 다음 시리즈에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더 입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